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학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을 활용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앞당겨집니다. 당장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학생당 최대 76만 원. 도내 84개 학교의 1학년 학생 12,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당장 이제 1, 4분기를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수업료를 받았으면서 2, 4분기 고지서가 나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렇다면은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조기 시행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지난해 10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고2, 고3만 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충북교육청 차원의 결단으로 고1 무상교육이 6개월 앞당겨진 겁니다. 이로써 충북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현실화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총 74억 원. 국외 연수와 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학기 동안에 우리가 학습 활동에 투자하지 못했던 돈은 삭감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나선 제주도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충남과 전남 등 3곳. 올해부터는 경남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당겨진 고등학교 1학년 학비 지원은 늦어도 오는 9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청주시의 저렴한 산업용 마대자루 가격을 악용해 타지에서 배출된 공사 폐기물을 청주에 버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성읍과 세종 조치원을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 옆 인도에 마대자루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길이만 20m 이상인데 모두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입니다.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타 지역 공사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자분들이 싸놓고 있다가 치워가면은 다시 또 내놓고 또 치우면은 또 내놓고. 현재 청주시의 폐기물 마대자루 가격은 40리터에 1,600원으로 세종과 진천, 음성에 비해 용량은 크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청주 인접 지역에서 공사를 해놓고 폐기물은 청주 마대자루에 담아 오송과 내수, 부기와 현도 등지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지난해 14만 1,000톤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 가격이 전국 최하다 보니까는 가격도 좀 전국 평균적으로다가 맞춰줬으면 좋겠고 봉투 자체도 40리터가 아닌 20리터 정도 해가지고서 거기다 맞춰주면. 타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보니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폐기물 소각량 최다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요즘 같아선 과일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초비상이 충주에서 이번에는 대규모 매미나방 유충군이 발견됐는데요. 사과와 배나무에 기생하면서 열매와 잎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빛의 나방떼가 전신주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과 담벼락도 나방들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외래의 중인 매미나방의 창궐로 단양읍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제 차량이 나무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호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드론까지 투입합니다.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매미나방 유충을 없애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곳이라든가 차량이 배치되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양봉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매미나방 유충은 충주 동량과 산척 그리고 엄정면 일대 27헥타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유충군이 발생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춥지 않은 겨울로 해충들의 생존과 부화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엽송 잎까지 식혜를 하는데 이게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 농경지, 주택가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농사 짓는 부분, 과수 하시는 분, 사과 등 그 영농에 피해를 주니까. 특히 매미나방 유충의 털에는 피부 두드러기를 초래하는 독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충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청주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 방사관 가속기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을 끄집어내 충북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뉴스매거진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사관 가속기가 드디어 청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 간의 유치 과일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나로 뭉쳐진 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제 충북의 경사입니다. 이제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 중에 또 한 분이실 텐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잖아요. 그만큼 좀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처음에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방사관 가속기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를 설득해가면서 유치 과정을 충청북도 지사하고 청주시장하고 협조해서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자신이 있었는데 마지막 판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과일 경쟁이 되면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위기마저도 극복하고 당초 우리가 막 목적했던 대로 청주, 오창 지역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했구나 이런 진짜 감회가 팍 닥쳐오더라고요. 그렇죠. 좀 안도하셨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먼저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추가 구축이 예,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두 궁금하거든요.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방사관 가속기가 포항에 있거든요. 그렇죠. 포항에 3.5세대하고 소위 4세대라는 선형 가속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 방사관 가속기 이용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과학기술자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네. 산업체나 기업체에서 방사관 가습기를 제품 개발에 쓰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롭게 산업계의 지원을 위한 방사관 가습기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의 그 추격을 따돌리고 일본하고도 경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외국의 제품을 모방하는 단계를 돌아서 우리 스스로가 개념 설계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첨단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산업 구조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산업체가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사관 가속기를 세계 최고 순위로 건설하자. 이런 필요성을 제가 이 분야에서의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절실하게 개인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방사관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역과 이제 경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 청주 오창이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높이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네. 정부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에 중요한 가속기라는 게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가속기가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2015년도 완공 목표였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가속기가 완공될 때까지는 더 이상 거대 가속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방침입니다. 아.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변경시키자니까 상당한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 변경시키는 동력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아, 일본의 경제 보복이 되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우리나라 산업군이 상당히 취약하구나. 그렇죠. 앞으로는 외국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들여다가 완성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산업 구조로는 우리나라가 경쟁이 없겠구나.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와 초격차라는 개념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격차를 완전히 벌리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것들 정부가 인식한 상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 지원용 방사능 가속기가 된다. 그럼 산업 지원용이면 뭐냐? 네. 바이오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하고 신소재 산업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주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청주로부터 수원, 네. 천안, 이천, 수도권, 청주부터 그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럼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 산업체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역, 여기 어디냐? 그건 청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놔서 그런 입지 조건이 전체 평가 기준에 50점을 배정받게 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사능 가속기는 당초 목적과 설계부터가 우리 지역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정하게 이게 평가만 된다면 청주 오창에 유치가 될 것이다. 네. 거의 뭐 확언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었군요. 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에도 사실 이제 방사능 가속기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도움이 됐죠. 2008년도에 방사능 가속기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포항으로 그냥 입지를 결정해 버렸어요. 아,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그렇죠. 거치지 않았군요. 공모 절차 거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유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유치의 무산이 된 거죠. 그런데 네. 우리 충북 지역에서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청주시 모두가 방사능 가속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죠. 방사능 가속기가 유치되고 건설된다면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가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방사능 가속기 유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네. 방사능 가속기가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니까.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전에 건설되고 있는 중요한 가속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순수하게 기초과학 연구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계가 쓴다든지 그 가속기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과는 무관한 그 가속기거든요. 그런 것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산업지원용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는 상당히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네.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2008년도에 한번 도전했던 거, 방사능 가속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충북도와 청주시가 빨리 유치 준비를 한 그런 동력이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유치전이 계속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며 뭐 지역 정치권에서 이제 과열 양상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청주 오창에 유치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랬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래도 네. 사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념 설계라든지 이 평가 기준 등이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지껏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어떤 국가 대형 사업이 결정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첨단의료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오송률이 결정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하고 반분해 가져간다든지 그런 결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인데 호남에서 또
집요하게 네. 총선에서 압승을 계기로 하고 상당하게 강력한 요청을 해서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하고 충청북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셨고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 대형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공정하게 심사해달라. 이런 걸 계속 강조했었죠. 네. 공정하게만 심사하면 제가 항상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 완벽한 준비가 우리 자신이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사능 가속기 유치가 성공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충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유치로 인해서 이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이 방사능가스 유치 작업을 하면서 네. 산업연관 분석표에 의해 갖고 13조 6천억 원 정도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13만 명 정도가 고용 유발 효과. 네, 고용 유발 효과 있고 경제 유발 효과는 6조 정도 나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건설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건설 기간이 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에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고 얼마나 많은 그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느냐, 얼마나 많은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별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첨단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대기업의 어떤 연구소를 우리 지역이 유치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충북 지역의 청주 지역이 어떤 경제적 산업적 파급 효과가 날 것인가 그것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대만의 TSMC라는 것이거든요. 네. TSMC가 물론 이번에 미국에도 트럼프 때문에 공장을 준성을 나가는데 TSMC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만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모든 산업체가 집중된 거대한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우리 혁신도시하고 오창 지역을 묶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오송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고 그런데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신소재 산업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초격차를 벌려서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 산업이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큰 계획을 세우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아마 경제적 파급 효과는 현재 수치로 하는 거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 충북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이제 5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5선 의원으로서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많이 또 고민도 되실 텐데 앞으로 어떤 정치로 보답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두 가지인데요. 20대 국회와는 전혀 달라야 된다.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는 2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못해서가 67%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는 20대 국회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는 다른 양상으로 좀 협치의 국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아주 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소위 국난이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극복하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무너지는 경제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대되는 미래 사회로서의 도전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역사적 분기점에서의 국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에 진짜 싸우지 않고 잘 협의해가면서 국민한테 대한민국한테
미래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정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이전과는 다른 국회의 모습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쟁이나 입찰 없이 상대편을 임의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언뜻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는 계약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법령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음성군에서 행하는 벽화그리비 사업에 대해 일부 수의계약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젊어 극장에서 영화 포스터를 그렸다는 허모 씨. 20여 년 전 음성군에 내려와 살게 되었다는데요. 5년 전 우연한 기회로 벽화를 그리게 되면서 벽화 그리는 일이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했던 것도 다 뺏긴 거야. 군의원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다라고 와서 명함 주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 추정 금액의 94에서 95% 수준에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짜리 금액은 따로 수의 견적, 우리가만 입찰 같은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 지역 업체 간의 그 형평성 그리고 업체가 일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한 참여 환원 그런 걸 고려해서 업체를 보통 선정하게 됩니다. 제보자 허모 씨의 경우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벽화를 그렸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환경 미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벽화 그리기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허모 씨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예산을 좀 3억을 세웠어요. 3억을 세웠고 본 예산에 2억인가 2억 1,500만 원이 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한 1억 얼마를 했고 제가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게 5억 얼마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억 정도를 했고. 허모 씨는 음성군 내 벽화 그리기 사업의 60-70%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주를 받기 위해 마을의 지저분한 곳이나 흥미진 곳을 찾아 미리 사진을 찍어 도안을 만드는 등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읍면장님들한테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 여기다 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예산 좀 세워줘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다 이렇게 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했던 것도 다 뺏긴 거야. 제보자 허모 씨는 최근 2달여간 계약된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읍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K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K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읍면을 찾아봤습니다. 면장도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두 개 업체의 그 실적이라든가 시안을 보고서 우리 저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장단 임원이 뿌리고 보여드리고 업체명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많이 나온 쪽 선호하는 쪽 그래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K업체와 계약을 맺은 읍면에서는 수의계약업체 선정 권한은 읍면장에게 있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보자 허모 씨 또한 올해 4개의 사업을 했고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K업체는 5개 사업을 하였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달 만에 5개를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 데를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는 사람한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무실이 인천에 있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지자체에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의계약 발주를 하는데 전부 다 일주일마다 다 줘버리고 자기는 그 이제 그 커미션만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재진은 K업체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현장에 가 보았는데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저씨?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게 업체는? 그냥 지역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발주하신 분이 그래도 이름을 아실 거 아니야? 누구야 발주하신 분이? 그런 거는 어떤 게 저번에 뭐가 생각하시는데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요. 이상하네요. K업체 대표는 면내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여자분입니다. 또 다른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수원에서 왔어요? 벽화 작업자들이 갑자기 자리를 피했는데요. 제보자 허모 씨의 주장대로 K업체는 타 지역 외주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수수료만을 챙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자 허모 씨는 K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역의 유력자가 읍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왔다 갔습니까? 그때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 의원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다라고 와서 명함 주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읍면의 담당 공무원들은 김모 군의원의 전화를 받았다거나 찾아온 사실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그 업체가 이거 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명을 가지고 와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니까 청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지 아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뭐 더구나 관lep도 아니고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제보자 허모 씨가 의혹을 제기한 김모 군의원은 어떨까요? 김모 군의원과 K업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하여 갖가지 의혹과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어떤 사이인가요? 우리 지역구니까요. 네. 지역구에 갖고 좀 알기는 알지요 뭐. 그냥 아는 사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예예. 특별한 관계는 아니시고요. 예예예.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압력을 넣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 의원이 뭐 그런다고 공무원들이 뭐 압력 넣는다고 뭐 그렇게 되나요? 단순히 군의원과 지역구 주민 사이라는데요. 그러나 김모 의원과 K업체 대표와의 관계에 의혹을 키우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렌트카 같은데 이걸 타고 다니시는 거 몇 번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시장 가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제 차가 짐을 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 뭐 빌려주면은 잠깐 제가 뭐 끌고 다니는 뭐 행사장 갈 때나 잠깐 좀 끌고 간 거 그거 하나지. 그게 전부입니다. 차를 그렇게 서로 교환하고 다닐 정도면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 음성군 본청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수의계획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이 개입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감사 준비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지난해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이 수의계약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의회에 그 의원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게 뭐 사실 확인이 좀 돼야죠.
오늘 영동의 한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청주도 3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 30도, 영동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계속해서 남서풍이 불어들며 주말까지도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불쾌지수도 조금씩 높아지겠고요. 이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고요. 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바다 안개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출근길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아침 기온은 충주, 단양 1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 역시 오전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동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이 열기는 계속해서 쌓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